바로 회사에 입사해서 보통 3년 차 정도 돼야 1인분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키워봐야 경쟁사가 데려갈 건데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지. 왜요? 이거 약간 저혈압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가끔씩은 성격적인 검사를 해보면 직급간, 그러니까 나이가 좀 계시는 부장님과 대리님의 성격의 비율은 동일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인사팀에서 우리 같은 사람 뽑아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잘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거의 퍼센트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세대 소통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서 이런 교육을 좀 의뢰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 문화와 세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트렌디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신 성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 결과를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솔루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강의를 시작하기 좀 그러니까요. 한번 간단한 스팟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 그림을 3초간 쳐다봐 주신 후에 저 사람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면 1번, 넘어갈 수 없다면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 고민할 시간 드리고요. 자, 혹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 손든 분들은 서로 손든 분들끼리 한번 쳐다보시다 보면 딱 두 분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손이 조금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불안감이 확 올라오죠. 자, 그에 반해 못 넘어간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면 네, 딱 봐도 한 90%가 네, 못 넘어간다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요. 앉아 계신 테이블을 딱 두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치신 테이블 한 72cm 정도의 지능구덩이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저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중앙에 약간 70cm짜리 진흙이 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늪 같은 곳입니다. 솔직히 이 질문을 한번 딱 보시고요. 나도 모르게 이 중립적인 그림을 절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 한번 솔직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을 오늘 절벽파라고 부를 거고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절벽. 네. 자, 그런데 우리 조직에 이 절벽파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혹은 경력직으로 들어온 신규 입사자가 절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부서에서, 전에 있던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저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우리 뭐 죽으라는 거냐? 바로 관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 원활하게 소통할 수도 없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대소통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같은 관점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바로 이제 SNS에서 유행하는 네,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캐릭터를 좀 크게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대사를 많이 하시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 약간 저혈압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이거 딱 들으면 화가 확 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요라고 물어보는 건요. 이걸 꼭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AI를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혹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더 잘하고 싶고 이 시간에 더 중요한 우리 회사, 우리 부서의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걸 하는 부서거나 내가 직무라는 것을 듣지 못해서 혹은 이해도가 낮아서 아직 우리 회사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 오늘 오실 리더분들을 위한 3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이걸요? 우리 팀이요? 얘네를 데리고요? 네. 리더를 위한 3요도 마찬가지죠. 얘네를 데리고 10명에서 20인분을 하라고요? 이건 내가 5인분을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3요를 리더, 팀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직에서는 참 이직이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꺼내는 단어고요. 옛날에는 사직서를 품에 품고 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잡코리아 로그인을 대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상사분들이 우리 신규분들을 조금 열받게 하면요. 내 스펙으로 갈 수 있는 10개의 회사를 스펙 지수로 분석해서 AI가 추천해 줍니다. 왜 상사한테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 합니까? 이직하면 되지. 요즘의 이직은 상장의 기회, 연봉 협상 인상의 수단이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대답하는 게 53.4%가 넘습니다. 시대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차라리 이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요? 이직을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공간에 같이 있는데 저 승진 안 할 거고요. 저기 서영이 승진한다니까 서영이 밀어주시고 저는 6시까지만 일할 거고 6시 1분부터 연락 주시면 노동청에서 뵙도록 해요.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는 없습니다. 할 건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최저 퀄리티의 정말 얘 학벌과 얘 스펙과 자기소개서 그 열정을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월급을 안 올려줄 거면 내가 부업, 투잡, 쓰리잡, 엔잡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승진 안 하고 현금 채굴을 하겠다. 코인 채굴이 있다면 우리에게 현금 채굴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트렌드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사해 주신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젊은 세대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일 때 대학교 졸업하신 형님과 같은 세대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오락실을 가면요. 1살 형님만 돼도 되게 무서운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16년 정도에 대한 그 세대의 한 세트로 묶여진다는 건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신 내용 중에 파란 색깔로 표시한 걸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은 회사를 위해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의 퍼센트 지표입니다. 40대 이상 분들은 희생할 수 있다가 거의 70%에 육박하시는데요. 의외인 게 바로 왼쪽입니다. 젊은 분들도요, 20, 30대 분들도요, 희생할 수 있다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어떠세요? 놀랍죠, 좀? 얘네 둘이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다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조직으로 일하는 거에 동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오해하고 있을 뿐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젊은 세대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기성세대 분들의 존경할 만한 점,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쭤봤는데요.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분들 그리고 상급자의 문제 해결 역량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줄까요? 몸빵형. 네, 바로 제가 데리고 있는 어떤 막내가 저쪽 팀의 팀장님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얘가 책임질 수도 없는 잘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안해. 얘가 일부러 그랬겠어? 한 번만 봐줘. 내 현초밥 풀세트 싸줄게. 그리고 너 옆에 너네 막내가 우리한테 잘못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도 봐준 거야. 한 번만. 이렇게 우리 상사가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형태의 문제 해결을 해줄 때 저래서 부장님이구나. 저래서 팀장님이구나. 라고 멋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부심도 생기고 또 빚을 졌으니까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나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해결 역량은 바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린가 라고 하실 텐데요. 불이 났다면 요즘은 소화기를 찾고 119에 신고하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쭉 가시더니 손바닥으로 칙 하고 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챗 GPT나 엑셀 수식을 잘 못 쓰시는데 수동으로 일단 해결을 하신다든지 일단은 당장 4시에 상무님 보고가 급하니까 200개의 데이터를 편집하는 일을 자동으로 안 하시되 손이 너무 빠르셔서 20분 만에 다 끝내신다든지 반대로 요즘 젊은 분들에게 좀 답답한 거는 뭐 일을 시키면 한 번에 하려고 매크로 공부를 유튜브로 하고 있다든지 우리 리더분들께 한번 여쭤볼 건데요. 자, 유튜브로 업무 시간에 업무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거 괜찮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의외로 많으시네요. 1시간 넘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건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건 어디 가서 해라? 집에 가서 해라. 당장은 급하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더가 내가 4시까지 상무님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이걸 끝내야 된다고 말하면요.
우리 친구들도 젊은 분들도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소통이라고 했을 때, 세대 차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미묘한 디테일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쭤봤습니다. MZ세대 젊은 분들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자기개발 역량 아니면 정보력입니다. 자, 자기개발과 정보력을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능력을 합치면 어떠한 특수한 능력이 하나 됩니다. 이걸 맞추시는 분께도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드릴까 합니다. 자, 검색 잘하고요. 퇴근하고 나서 자기개발 잘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자기 본인 직무 역량보다 더 높아지는 역량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상사가 날 좀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직 역량. 예, 아까 커피까지 2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회사에 입사해서 보통 3년 차 정도 돼야 1인분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서, 인사팀 입장에서 작은 회사는 대표님 기준으로 바로 3년 동안 이분이 여기 계셔주지 않으면 저희의 채용 비용부터 시작해서 교육 비용, 그리고 직무 역량, 복지 비용, 이 모든 것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약간 요즘에 좀 마음이 좀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직무 역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직할 수 있는 역량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고요. 이런 경우에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키워봐야 경쟁사가 데려갈 건데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바로 수시 채용을 즉각 일할 수 있는 경력직으로.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니 경력직만 뽑으면 우리는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말입니까? 이건 이렇게 구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회사와 인사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도 사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주간식 설문은 워낙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왔는데요. 기성세대가 노력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20, 30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우리한테 해줬으면 바로 경청입니다. 두 번째가 공평함, 세 번째가 자유로운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기성세대 분들도 1순위는 동일하게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제 2, 3순위부터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건데요. 바로 2순위가 공평함이죠. 뒤에서 제가 이제 오후 강의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요즘 세대 소통의 가장 큰 화두이자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왜 우리만 맨날 이해하냐? 네, 요즘에는 MZ세대 이해 특강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반대로 기성세대 이해 보복 특강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만 이해하냐? 너네도 우리 무급으로 6개월 다녔던 썰 한번 들어봐라. 실제로 기성세대 분들도 억울한 면이 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기성세대를 위해 MZ, 너네들도 무슨 노력을 해봐라 라고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첫 번째가 젊은 세대가 뽑은 첫 번째입니다. 예의 갖추기입니다. 바로 젊은 꼰대는 젊은이들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같은 나이 있고 같은 세대여도요. 상사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연장자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 젊은 분들도 불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배의 경험을 인정하기. 근데 이 부분은 옆쪽으로 잠깐 쓱 넘어가 보면요. 바로 40대 이상 응답 순위에 보면 상호 존중과 2순위 경력 존중이 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분들 1대1로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해보다 보면 젊은 분들에게, 신규 입사자에게, 전연차 사원에게 어떤 게 제일 섭섭하시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피와 눈물로 만든 그런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하면 구식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배우고 나서, 숙지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 방식대로 일을 할 때 굉장한 섭섭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AI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더 효율화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젊은 분들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기존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세대 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솔루션을 낼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럼 잠깐 쉬는 시간 뒤에 이 내용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